네, 손흥민 씨의 글씨를 보면요, 특히 글씨 자체의 힘은 느껴지죠. 보통 운동선수의 글씨들을 보면 이 필압이 좀 높아요. 좀 힘을 많이 주고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그쪽에 몸을 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글씨가 이렇게 사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글씨를 쓰신 스타일이고요. 좀 글씨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둔탁하게 쓰시는 것 같으면서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글씨 자체가 속도가 좀 빠르게 쓰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좀 얘기를 쓰신 그 글씨가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줄 때의 글씨하고 이 사인 글씨하고의 차이가 보면 사인은 되게 속도감이 있더군요. 그리고 너무라고 할 때도 여기 쓸 때도 위쪽에도 넘어 있고 여기도 너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 너무가 상당히 이 자간이 확실히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가 글씨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도 그렇고 거의 다 여백이 없어요. 이렇게 여백이 없는 사람들은요, 되게 쫓겨. 일정도 그렇고 되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분들. 손흥민 씨의 좋은 점은 뭐냐면 속도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주 즉흥적으로 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순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순발력이 높습니다. 그게 사인에서 나타나요. 사인에서 이 자체가 이 속도나 그리고 그 어떤 복잡함을 보여줄 때 그런 부분들이 글씨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쓸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그 페이커 씨 같은 경우를 글씨를 보면요, 이분은 글씨로만 봤을 때는 정말 이분은 되게 시간 약속 같은 것도 잘 지키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되게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디서 느껴지냐면 안녕하세요라고 쓰는 글씨 보면 자간이 참 촘촘하면서도 아예 붙지는 않으면서 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되게 성실함을 드러나는 글씨예요. 이게 글씨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글씨가 성실함을 주는 반면에 본인이 이 혁이라고 썼을 때 혁이 조금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분명하지가 않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가 누구 앞에서 쑥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 쑥스러움 하는 것도 아마 팬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왜 그러면 그렇게 뭐 쑥스러워하는 사람은 뭐 연예인들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연예인들 중에도 이렇게 쑥스러움하고 되게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겸양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의 사인을 좀 보면요, 사인이 옛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최근 사인이 보면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영자 할 때 이 이응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작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쓴 영자들을 보면 상당히 크게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약간 위트하게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쓰시고 계세요. 이게 조금 여유가 생기셨다는 거예요. 글씨를 쓰든 뭐를 하든. 그리고 뭐가 또 생겼냐면 하트 있잖아요. 하트까지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신 거죠. 이런 것들이 이 글씨 안에서도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글씨를 보실 때 이 사인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인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써가지고 단련된 글씨다 보니까 그 글씨가 사실 그 사람을 많이 증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가 이 시그니처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점에서 시그니처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인을 하는 그 회사의 시그니처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내가 이거를 대표 상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글씨를 바꾸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글씨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우선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쓰지 마시고 내가 쓰는 글씨를 좀 더 공식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론에서는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시죠. 그리고 이분은요, 사실은 되게 글씨를 보면
보면요, 글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하자하고 그리고 루하고는 성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들 되게 일정하게 쓰려고 되게 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의지를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론가다 보니까 그 틀이 있죠. 그 틀 안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않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글씨가 히읗자도 어떨 때는 이렇게 쓰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쓰시고 약간씩 변화는 있어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외국 사람 중에는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해요. 이게 성격이나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책도 많이 보시고 본인이 또 영화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분석도 되게 아주 잘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관계적인 측면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대상이나 이런 어떤 평론이나 이런 쪽에 강함이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도 최근에 이제 말씀이나 이 글씨를 보면요. 조금 더 이 글씨가 자기 스타일을 조금 옛날에는 없었는데 좀 요즘에 자기 스타일을 좀 갖고 계신 측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영상 중에는 MBTI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도 참 좋았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평론가로서 이 사실은 MBTI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MBTI에 대한 어떤 강사 과정도 안 하셨을 텐데 어떻게 저 정도까지 이렇게 꿰뚫 수 있을까? 그만큼 되게 논리적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또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적인 세계에서 이런 지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고 계셔서 그리고 또 글씨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동진 평론가의 글씨는 또 이게 약간 우상향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이 또 긍정적이세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성격으로 봤을 때 애니어그램 5번은요 이렇게 긍정적이신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시니컬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되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성격에서 벗어나서 성품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글씨에도 드러나요. 그 글씨도 약간의 각이 져 있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글씨 안에도 드러나더라고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글씨 주신 거를 보면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글씨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마유시의 글씨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글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글씨는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글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글씨죠. 이 구마유시 글씨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분의 장점은 하자를 쓰시거나 편지할 때 지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리을을 쓸 때 상당히 빠르게 이거를 위로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글씨로 봤을 때 마무리할 때도 순발력이 좋으신 사람이 리을이 확 올라갑니다. 이건 되게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마무리를 좀 빨리빨리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씨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자간을 보면요, 자간도 완전히 붙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잘 유연하게 하고 있고 또 인간관계도 되게 보면요, 이 그룹으로 해서 이 그룹이 많은 편지도 띄면서 띄어쓰기도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처음 만나가지고 갑자기 친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글씨로 봤을 때는 대부분 자기랑 시간이 걸려요. 되게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만나고 본인이 또 마음 여는 것도 오랫동안 열어야지 마음이 열리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신뢰로운 사람이라는 게 글씨 안에서도 드러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